자, 일단 방정식에서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게 0이면 A는 0, B는 0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세 개가 곱해졌을 때 0이라고 한다면 A가 0, B는 0, C는 0이라고 부를 거고 네 개여도 마찬가지인 거죠. A는 0, B는 0, C는 0, D는 0. 사이 있는 건 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인수분해해가지고 각각 0이라고 놓고 푸는 것 같거든. 고차원식은. 다음에 방정식을 풀라고 얘기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실근으로서 2를 구했고요. 뒤에 거는 근해공식을 써야 되겠네. 짝수공식을 써볼까? 짝수공식을 쓰면 x의 값이 누구죠? 네,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이네요. 그 다음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요. 두 번째 건 x 플러스 3 곱하기 뒤에 게 누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앞에 있는 그는 마이너스 3인데 뒤에 거에 그는 근해공식 적용하려고요. 2분의 네, 마이너스 27이어서 마이너스는 i라고 쓸 거고요. 27의 값은 3루트 3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세 번째 거. 다음 식은 x로 묶어줄 수 있나요? 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더 가능한가 이거는? 그래서 그는 다 3개 있네요. 가운데는 다 또는이란 말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인수분해하거나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갖다 구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식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한 이후에 답을 구하는 과정인가 봐. 첫 번째 문제는 3차 방정식, 두 번째 거는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4, 3, 2고 조립제법을 누구로 앞에 쓰지? 누굴 쓸까? 2대2반 빵이 나오네. 여기다 2대2 했을 때 빵이 나오니까 2로 합시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렇다면 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근해공식 적용할까요? 짝수공식 쓰려고요. 짝수니까 x 앞에 게 짝수니까 짝수공식 쓰고 있습니다. 짝수공식 쓰고 있다고요. b-는 마이너스 1, 2로 나눠준 거 마이너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가요? 해줘야 이제 이런 거 안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헷갈린다. 그치?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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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입니다. 모든 숫자 합의값이 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1로 하려고 합니다. 숫자 4개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뭘로 하지?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까? 따라서 x-1이라고 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거든? 앞에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뒤에 건 근해공식을 써야 되겠네. 이 누구죠? 루트 2i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쉬웠습니다. 다음 문제 같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해서 충분히 터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를 치환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의 값을 치환할 거죠. 두 번째 건 전기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는 문제인 것 같아. 전기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할 때는 두 개를 전기해야 되거든. 반드시 1차항 계수가 같도록 전개합니다. 먼저 앞에 거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다음 거에 쓸 수 있나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거 t의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예. 근데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x제곱 플러스 x였잖아. 한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빵일 때가 있고 또 한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일 때가 있네요. 앞에 건 인수분해 안 되죠? 앞에 건 근해 공식 적용해야 돼요. 계속 루트를 얘기 안 하시는 습관이 좀 있네요. 다음 거는 해가 누구죠? 네, 이건 빨리 하셨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차항 계수가 똑같게끔 하려면 6x, 6x의 값이 똑같도록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6x? 가운데 두 개 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거 치환하려고 합니다. 누굴 치환하려고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6x의 값을 치환할 거죠. 그럼 t 곱하기 t 플러스 8의 값 플러스 15의 값이 빵입니다. 인수해 돼? t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6x인데 x제곱 플러스 6x의 값이 누구누구 된다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앞에 거는 근해 공식 적용해서 근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뒤에 건 인수해 되는 거니? 네. 그럼 뒤에 건 해가 누군데요? 앞에 거에서도 해를 구해야 되겠네. 앞에 거는 근해 공식 써야 되나? 짝수 공식 쓰려고요. 그러니까 a분의니까 1분의 5. 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6이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복 2차식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복 2차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복 2차 방정식은 는 0이라고 써있으면 복 2차 방정식.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녀석의 값이 복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가운데 2차항이 생략돼 있어도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4차항, 2차항, 4차항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복 2차 방정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복 2차 방정식은 3차하고 1차는 없습니다. 오로지 4차, 2차, 상수항만 있나요? 복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바로 될 때가 있고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될 때가 있거든? 복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앞 챕터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파트의 복 2차식의 인수분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 자,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나?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플러스 3이랑 앞에서 나오는 해는 뒤에서 나오는 해는 그때 이게 푼 거지. 하지만 첫 번째 건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였고 지금은 바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복 2차식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먼저 쓸 거야. 가운데 아직 안 썼습니다.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써야지만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중요한 점은 보기 차식의 인수분해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표시한다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누가 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야? 플러스 10x제곱이 있어도 완전 제곱식인가? 마이너스 10x제곱이 있어도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10x제곱이 나오려면 뭘 빼야지 이게 나오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x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있으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윗줄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식이냐? 네. 뭐 25x제곱이니까 5x지. 하지만 밑에 줄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루트 5를 제곱한 거잖아.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줄 거죠. 둘 다 근해공식을 써야 되는 모양인데?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네. 자, 둘 다 근해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은 뒤에 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된 거 맞아요? 여기까지 문제 몇 문제 있죠? 네. 그 유제 문제 좀 지금 연습해 주세요. 상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4차식이었을 때는 4차항 계수하고 상수항, 3차하고 1차, 가운데 b를 기준,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5차식이라고 한다면 5차항과 상수항, 4차항과 1차항, 3차항과 2차항의 값이 계수의 값이 좌우 대칭인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 먼저 상반 방정식의 종류는 4차였을 때 상반 방정식과 5차였을 때 상반 방정식이 있는데 4차였을 때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기 먼저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x의 제곱으로 묶어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다. x의 제곱으로 묶어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하지만 5차인 상반 방정식은 조립제법 후에 조립제법을 한 번 한 다음에 이 과정을 4차식으로 만든 녀석을 또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테니까 문제를 봐보자. 여기는 문제가 적절한 문제 두 문제 있는 것 같거든? 첫 번째 문제는 4차식이고 두 번째 문제는 5차식인 것 같습니다. 상반 방정식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요. 첫 번째 거는 계수의 값이 11, 22, 가운데 6이라는 계수를 6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계수의 값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건 상반 방정식이 맞습니다. 마찬가지 계수의 값은 11 똑같고 2 똑같고 마이너스 9 똑같은 거죠? 둘 다 상반 방정식인데 상반 방정식은 5차일 경우에는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x의 제곱, 두 번째 건 5x, 6, x분의 5, x제곱분의 1인가요? 그러면 x제곱하고 이 괄호에 속에 있는 녀석을 이제 주목할 거거든?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도 있고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도 있고 6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뭘 빼야 되죠? 네.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6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을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플러스 4로 인수해돼요? 앞에는 x제곱 우리가 묶어놨던 거 있잖아. 앞에 x제곱 묶어놨던 녀석의 값을 x 한 개를 여기다 곱할 거고요. x 하나는 여기다 곱하려고요. 앞에 건데 x를 곱하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인데 순서만 바꿔서 씁니다. 또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건 x의 제곱 플러스 1 4x인데 순서만 바꿔 쓰려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남은 일은 근해 공식? 앞에 거는 근이 누구죠? 이렇게 루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다음은 누구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자, 그런데 5차인 상방방정식은 5차의 상방방정식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학교 시험에 잘은 출제하지 않고 대부분의 상방방정식은 4차인 상방방정식을 시험에 출제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됩니다. 5차의 상방방정식은 조립제법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수값이 다 대칭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되셨어요? 한 개의 근은 이미 마이너스인 거 알죠?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5차도 상방방정식이었는데 지금 이 4차도 상방방정식이 맞아? 네. 그래서 4차의 상방방정식은 풀 때 x의 제곱을 묶어 쓰겠다고? x의 제곱 플러스 마지막 녀석의 값이 x의 제곱분의 1이고요. x의 3승과 x의 값은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가운데는 마이너스 10x 제곱은 x제곱 묶었더니 마이너스 10이 남습니다. 이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뺀 거?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 x 플러스 x분의 1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2? 한 번은 플러스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3이네. 한 번은 플러스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다 x의 값을 사이좋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x의 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앞에다 x를 곱할 건데 최고치한 x의 제곱을 놔두고 나머지 건 순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x의 제곱만 남겨놓고서 순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빵 나온 게 누구예요? 뒤에 건 누구지? 이렇게 4개의 실근의 값이 있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기억할 건 4차였을 때는 바로 x제곱을 묶었을 거고요. 5차였을 때는 조립제법을 한번 한 다음에 x제곱을 묶어주는 거죠. 자, 이제 고차방식 활용 파트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직사각형을 귀퉁이의 한 변의 게 x가 되는
교통이 한 변 길이 x가 되도록 하는 저 모양새를 만들어서 접어서 부피가 192짜리 직육면체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다고 하네. 그럼 부피의 값은 지금 192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피의 식을 세운 다음에 그걸 19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부피의 값은 민넓이가 누구야?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여기도 네, 16 마이너스 2x 곱하기 12 마이너스 이 민넓이 높이의 값이 누구지? X 네, 세우면은 옆에 날개들을 세우면 높이가 x가 되겠네요. 그 부피의 값이 직육면체 부피의 값이 192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그럼 선생님이 지금 2로 나누기 하고 이것도 2로 나누기 하려고 하거든? 즉 4로 나누기 하려고 해. 이거 4로 나누기 했더니 48 그런데 2로 나누기 하면은 2로 나누기 하면은 8-x하고 6-x인데 둘 다 마이너스로 곱했어. 이거 맞아요? 즉 앞에 것도 마이너스 2, 뒤에 것도 마이너스 2로 나누기 해도 하면 되겠다. 48이라고요? 그러면 이 값은 대충 보니까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48이 나올 것 같아? 1 1?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5? 0? 근데 선분의 1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0 대입하면 0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풀어볼까?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의 제곱 플러스 48x 48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48은 0입니다.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2 1 2 하긴 여기가 지금 길이는 짧을 거니까 1이나 2가 되겠지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24, 48.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2를 대입하면 빵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풀고 나서 x의 값은 2요 이렇게 답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답이 어떤 문제는 답이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정식이기 때문에 다른 해를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꼭 확인은 해봐야 돼.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근해공식을 써볼까? 근해공식을 썼더니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근데 12 마이너스 x의 값이 여기 1이잖아. 더 짧은 길인 12 마이너스 2x도 선분의 1이 양수야 되지.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숫자하고 선분의 1이니까 양수고 6보다는 작아요? 0과 6 사이 있는 것만 답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안 된다고요? 그럼 2라고 하는 길이 말고도 6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길이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답이 2요 제대로 안 풀고 대충 2 대입하니까 빵 나오네? 그러니까 2가 답이네? 이렇게 푼 애들은 틀리세요라고 출제한 문제야.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세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인 걸 알고 있다고요? 네.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꼴랑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할 거거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자.
AX의 n승 플러스 BX의 n-1승 플러스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써있는 녀석의 값이 뭐 Z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비교해볼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었을 때 근 두 개 합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 근 두 개 곱의값은 A분의 C인가? 3차 방정식이었을 때는 세 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 세 개의 근의 합의값이 이건 n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n개 있겠다. 그럼 모든 근의 합의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모든 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 몇 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최고창 계수와 다음 차수의 계수의 값을 이용해서 모든 근의 합의값은 이렇게 구하려고 해. 그런데 모든 근의 곱의값도 확인해 보려고. 어떨 때는 모든 근의 곱의값은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모든 근의 곱의값이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부호는 또 마이너스로 있네 이번에는. 아이고야. 세근의 곱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해서 이건 부호가 바뀌나요? 어이씨, 부호가 바뀌면 어떡하지? 아마 짝수승이었을 때는 플러스인 것 같고 홀수승일 때는 마이너스인 것 같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될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모든 근의 곱의값은 a분의 z라고 이야기할 건데 n값이 짝수였을 때는 플러스라고, n값이 홀수였을 때는 마이너스를 쓸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나면은 매번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매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시험 나왔을 때 틀린다는 얘기거든. 어느 순간이 지나서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네가 대답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거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근 합의값은 누구라고요?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세근의 곱의값은? 마이너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이거는 부호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한 거는 그대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한 건 부호를 바꿔야 돼. 네. 근데 마지막 것만 공식에다 적용해야 되겠네? 일단 통분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분의 통분하게 되면 첫 번째가 베타, 감마, 두 번째가 알파, 감마, 세 번째가 알파, 베타인가? 이거는 어차피 분모의 값은 2분의 1, 분자의 값은 2분의 7. 답은? 이 분모에 있는 것들은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거든? 7. 네. 자, 이런 문제들을 연습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꼴랑 곱셈 공식 연습하는 차원인데 약간 어려운 것도 있겠다. 자, 세근의 합의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냐고요? 어? 3.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왔을 때 실은 조금 많이 걱정이 되네요. 자, 여기는 누가 없어요? 2차 항이 없나요? 그럼 b에 해당하는 값이 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b가 누구라고요? 자,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의값은 누구예요? 3. 세근의 곱의값은 누구예요? 네. 근데 너만 아니야. 딴 애들도 실수 많이 해.
자,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이용해서 답을 하세요. 첫 번째 1번은 공식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제곱한 다음에 2배에서 빼는 건가? 그럼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주면은 0 대입했더니 3 대입했더니 답은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3승, 3승, 3승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공식은 되게 긴 공식이었고 이게 뭐였죠?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그 뒤에 이게 중요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여기다 대입만 하세요. 첫 번째 건 빵이라며. 땡큐네. 다 지워지네. 그럼 3 알파 베타 감마만 남아?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값은 전개하면 누구지? 아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x한테는 1을 대입하고 a, b, c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 한 마리를 대입한 것 같거든? 그럼 x한테 1 대입했고 어차피 x한테 1 대입하는 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1 대입하면 이런 값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세요. 6.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건 근거계수와 관계였잖아. 근데 생김새를 보니까 알파의 삼승 플러스 4알파, 베타의 삼승 플러스 4베타 이렇게 3승이 들어있거든? 근데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의 삼승 플러스 3알파 빼기 2의 값은 빵인 거니? 근이라고 하는 건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차수가 좀 높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이거 먼저 떠올려봐야 돼. 그러면은 알파의 3승 플러스 3알파는 2인데 알파의 3승 플러스 3알파는 2인 거지? 그럼 알파의 3승 플러스 4알파는 누구야? 알파 플러스 2인가? 이거 이항의 중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순서만 바꿔가지고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의 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는 x자리에 2만 대입하면 돼? 첫 번째 거는 8, 두 번째 건 알파 베타 감마 4,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 2, 알파 베타 감마 첫 번째 이건 빵이지. 이 값은 3 대입했더니 6, 이건 2, 그럼 8, 6, 2.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 문제 풀 때 갑자기 근이라고 하는 걸 갖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못 갖다 쓸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 자, 다음 들어왔습니다. 자, 합액값이 3이고 고백값이 4가 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니? 네, 이러면 합액값이 3, 고백값이 4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5,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이 3,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방정식을 세울 때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세울 때는
합의값은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지 5가 될 거고. 곱의값 두 개끼리 곱한 거는 그냥 써야 될 것 같아. 세근의 곱의값은 부호를 바꿔 써야지 세근의 곱의값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두 개는 부호 바꿔 쓰기. 이거는 그대로 쓰기. 이거 연습하려고요. 세근의 합의값은 부호 바꿔 쓰세요. 세근의 곱의값도 부호 바꿔 쓰세요.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값은 그대로 부호를 쓰세요. 그렇게 하면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점 계수가 1이었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값이 있는데 x의 3승의 값 1인 3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거든? 어쩌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할지도 몰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전기해서 푸는 게 쉬울지, 그렇지 않다면 세 개 합의값이 누구야? 두 개끼리 곱해볼 생각이거든? 처음 두 개 곱하면 그 다음 이렇게 곱했어. 이거 잘못 썼지? 이렇게 곱하면 그럼 5만 남니?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 그럼 세 개 다 곱한 거는? 합의값은 부호를 바꿔 쓰세요. 두 개끼리 곱한 거는 그대로 쓰세요. 곱의값은 부호를 바꿔 쓰세요. 이건 최고점 계수가 1이었을 때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세 개를 합한 녀석의 값은? 두 개끼리 곱하려고요.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고 곱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누구죠? 네. 자, 다 더했습니다. 다 더한 건 1인가요? 지금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5라고 했으니까 세 개 다 곱한 건 마이너스 5인가? 그럼 최고층에서 1인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 x지? 부호 바꿔서 대입하세요? 그냥 대입하세요? 자, 다음 문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저 새로운 세 개의 근의 값을 가지고 하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일단 알고 있는 거 정리. 세 근의 합의 값은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세 근의 곱의 값은 이걸 세 개 이용해서 이런 세 개의 근의 값들의 합 이것들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 이거 세 개를 곱한 걸 이용해서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을 세웠으면 좋겠대. 그럼 세 개를 합한 녀석의 값이 누구지? 두 개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럼 첫 번째 것만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4 그럼 나머지도 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값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있을 거고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있는 것처럼 베타 두 개 감마 두 개 감마 두 개 알파 두 개 있겠네. 그럼 알파의 값 4개 베타의 값 4개 감마의 값도 4개인가? 마지막에 4의 값은 3번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하려고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
두 번째 건 4, 4, 16. 마지막은 그냥 12. 그럼 이게 26인가? 세 개 고백값을 구할 건데 고백값은 쌤 이렇게 하려고. 방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제일 처음이 8, 그 다음이 4,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지막이 세 개 곱이라고요?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 그 다음에 4, 4,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인가? 17인가요? 그러면 세근의 합의값은 10,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26, 세근의 고백값은 17. 그럼 식을 뭐라고 세워? X 40, Y 15, 40, 50, X, Y 77. 네. 자, 혈레근의 성질로 갔습니다. 혈레근의 성질은 개수의 값이 실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개수에 실수하는 표현이 있으면, 방정식의 개수의 값이 무조건 실수만 개수라고 한다면, i가 있는 값이 허수의 값이 근이었을 때 그 켤레복수도 당연히 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에 유리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이 밑에 게 적용되진 않아요. p 플러스 qi가 근이라고 했을 때 개수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건 적용은 되겠구나. 유리수도 실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해도 이건 적용되는 거네. 근데 유리수였을 때는 중3 때 배웠던 거 있잖아. 루트 앞에 보가 다른 녀석의 값이 또 다른 근인 거지. 하지만 만약에 실수 중에는 무리수도 있니? 무리수가 개수로 있으면 한 녀석의 값이 p 플러스 q 루트 m의 값이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의 값은 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유리수가 있을 때만 이걸 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음의 문제에서 A, B, C를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개수에 실수라는 말을 하고 있니? 개수는 1, A, B, C가 개수인 것 같은데? 그 값들은 실수 맞니? 1, A, B, C의 값은 다 실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녀석의 값은 개수가 실수니까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네. 그때 A, B, C를 읽으라고 했네?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의 값이 지금 누구야? 세근 합이 오면은 A는 누구야? 두 개끼리 곱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두 개 곱했더니 3 플러스 6i.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곱했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곱했더니 첫 번째 끝에 거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11이야? 그럼 B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세근의 고백값 구하거든? 세근의 고백값이 누구야? 그러면 C가 누구야? 네, 이제 완전히 부호가 바뀌는 건 적응을 다 한 것 같아. 혈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한근의 값이 2-3i였을 때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근의 값이 2-3i라고 그러면 개수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네. 지금 개수는 1, A, 5, B가 있는데 A, B도 실수고 1, 5도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근의 값은 2 플러스 3i라고 할 수 있는 거네. 나머지 한근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나머지 한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머지 한근의 값을 뭐라고 할까? 나머지 한근의 값 알파라고 해보자. 난 이 세 근의 값이 누군지 알면 A도 구하고 B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5라고 하는 값이 두 개 곱한 게 5인가? 처음에 두 개 곱하면 누구지?
첫 번째 거랑 끝에 거 곱했더니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 두 번째 거랑 끝에 거 곱했더니 이건 지워지네. 4알파 플러스 13? 그럼 13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8.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그럼 우리는 세 개의 근이 이제 누군지 아는 거네? 근데 A나 B의 값을 구하려면 세 근의 합이 필요하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누구야? 그럼 A는 누구야?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의 값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두 개 곱한 건 13이라며. 세 개 다 곱한 거네. 마이너스 그러네. 마이너스 26? 그럼 B의 값은 뭐라고 이게? 네, 부호 바꿔서 26입니다. 두 개를 더해주세요. 24가 답이네요. 이제 근거하기 소형계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나가요. 유제 문제 연습해 주세요.